어려운 기술도 쉽게 설명하는 쉐어드 IT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PMS는 가고 MDM이 찾아왔어요. 관리자가 편한 진짜 MDM 간지로 맥북 그리고 아이폰을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체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재택 및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기업에서 노트북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 중에서 개발자분들을 중심으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외국계 기업에 다니시거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맥북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BYOD,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회사에 가져와서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IT 담당자분들은 이렇게 노트북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모바일 기기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인데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MDM 솔루션은 대부분 윈도우즈 노트북을 관리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MDM을 선택해야 될까? 국내에 딱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외에서 매우 유명한 애플 기기를 관리하는 데 아주 최적화된 MDM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솔루션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MDM 솔루션과 대비해서 강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체커 박관순 CISO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커의 CISO 박관순입니다. 오늘 또 첫 2023년에 네. 웨비나를 또 하게 되어서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CISO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또 2013년 첫 번째 웨비나를 체커랑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솔루션은 간지라는 솔루션이에요. 정말 영광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여러 제품들을 좀 써보고 그리고 또 이밸류에이션도 해보고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쓰면서 어떤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타이틀이 조금 자극적입니다. 차세대. 차세대. 네. 기존에 어쨌든 MDM 솔루션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입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발표자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드디어 애플의 세계가 왔습니다. 네. 애플의 세계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티브 잡스가 보여줬었던 그 해 이후에 10년 넘게 지금 점점점 늘어나서 네. 드디어 그 생산성 관점에서 윈도우즈를 능가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을 해버렸어요. 지금 장 이사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맞아요. 이것도 맥북입니다. 맥북을 네. 쓰고 계시네요. 뭐 제가 맥북을 쓰는 이유는 뭐 딱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예전에는 맥북 그래 뭐 아티스트, 디자이너 맞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은 맥북을 누가 써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개발자가 맥북 안 쓴다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맞아요. 그렇게 개발자분들 정말 많이 쓰시고 저처럼 일반적인 업무에 맥북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맥북 안 쓰면 스타벅스 입장도 안 된다면서 요즘에 뭐 그런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맥북을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되게 대중화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사실은 이 맥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네. ISMS-P 심사원 생활을 하면서 네. 모 이제 게임사에 심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대부분이 맥을 쓰시는데 보안 설정이 안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머신에 대해서는 네. 전부 다 뭐 PMS를 통해서 네. 적절한 보안 수준을 갖추고 네. 또 그 기타 다양한 에이전트들, 보안 에이전트를 통해서 네.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되지만 그때 당시의 버전에서는 패스워드 자릿수를 설정하는 그런 메뉴 자체가 네. 맥에 없었어요. 야, 그러면은 되게 보안 담당자가 볼 때는 이거는 회사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기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때는 다 예외 처리를 했었고요. 아. 또 심사원 역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이거는 좀 많이 보지도 못했고 사실상 네. 그리고
또 심사하기도 까다롭고 왜 음. 내용을 좀 많이 안 써보셔가지고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 MDM의 시작이었고 PMS는 윈도우즈 한쪽만을 거의 관리할 수 네. 있는 솔루션이었는데 네. 이제는 물론 지금 오늘 소개할 거는 맥 제품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네. 이제 이 모든 세계를 다 관리해야 된다. 음. 그게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MDM 솔루션이 애플 맥북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맥북 애플만 관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 저는 제가 오해했군요. 네. 윈도우즈도 되는데 맥북도 네.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맥북만, 네. 애플 맥북? 기기만.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 네. 관리하고 뭐 애플 TV 음. 이렇게 이제 애플 생태계에 대해서 네, 오늘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걸 또 이원화해서 쓰는 이유도 네. 제가 좀 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체커라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지금 업체들이 그 노션을 많이 쓰세요. 노션을 네. 쓰면 네. 온보딩 데이 1에 대한 미션들이 쫙 있고 음.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네, 네.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급받은 기기에 대해서 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하다가 안 되고 IT 매니저를 부르고 네. 뭐 서너 시간 까먹는 거는 일도 아니죠. 뭐 근데 그게 일상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게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열었는데 박스에서 열었어요. 네. 박스를 뜯고 열었는데 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심지어는 어. 내가 속한 부서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쓰는 제품의 사양에 네. 맞춰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깔리고 보안 설정이 된다고 하면 네.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그 세팅할 시간이 세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엄청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네. 기분 좋게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 이걸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간지에서는 이거를 리프트 오프, 어. 이륙이라는 좀 근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이 새 마음 새 뜻으로 네. 이 회사에 조인을 했을 때 네. 남이 쓰던 맥북이 아니고 아, 새 그렇지. 맥북을 맞아요. 비닐을 맞아요. 뜯으면서 네. 개봉을 하면서 네. 시작을 하는데 음. 실제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네. 그 순간에 다 갖춰진다고 하면 아. 좋겠죠. 네. 근데 네. 경험을 못 해봐서 네. 진짜 그게 네. 가능한지부터 가능합니다. 조금. 네. 와. 자,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렇게 깨끗한 유인 박스 네. 제품이 이제 옵니다. 네. 오면 그냥 열면 돼요. 열면 네. 랭귀지 세팅을 바로 하죠. 보통 그렇죠, 새 거 그렇죠. 타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저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맞아요. 네. 저희까지는 네. 뭐. 네. 보통 안에 이제 배터리가 한 70% 정도 들어가 있고 네. 이제 클릭을 하고 한국 뭐 영어를 네. 네. 선호한다면 쓰시면 되고 네. 와이파이는 어떤 거든지 잡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이미 간지가 애플에 지금 보시는 애플 비즈니스 매니저, 아. 애플 아. 스쿨 매니저랑 네. 네. 사전에 연동이 돼 있어서 음.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공장에서부터 그 값을 오. 저장하고 네. 패키징이 돼서 오. 오는 형태예요. 오. 그래서 들어오면 네.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네. 리모트 매니지먼트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네. 우리 그 간지의 서버를 바라보고 연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넣어놨던 그 인증값을 통해서 네.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다운로드 받는 형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5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또 옥타가 또 나오죠. 그러네요. 작년에 저희랑 뭐 정말 많이 했었죠. 네. 장희상무님 뭐 네, 저랑 네. 많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네. 너무 좋은 거는 뭐냐면 네. 이거를 물론 우리가 IDP, 그러니까 ID 프로바이더랑 연동이 안 돼 있는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컬 계정을 만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대부분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옥타나 혹은 원로그인이나 네.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AD를 네. 애저 AD 같은 네. 것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해요. 혹은 네.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이 온보딩 과정을 통합할 수 있어요. 바로 옥타의 최초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작업까지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옥타에서 설정한 보안 설정까지 백그라운드로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간지에서 이 제품이 이 맥이 필요한 이
계정이 필요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6번처럼 설치를 해주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야.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엄청나게 이렇게 심리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오토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를 제가 표시를 블랙 포인트로 네.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토 앱스 이건 느낌으로 보시겠지만 그냥 이미 간지에서 이 앱들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맥을 관리해 보신 분이라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을 때 이제 커널 익스텐션이라는 곳에 가서 프리퍼런스에서 권한을 올려주거나 네, 네. 이게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 아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해보실 일이 별로 없으실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PMS를 가지고 했을 때는 애플과 연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네. 그거를 별도로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결국은 슬랙이나 노션의 가이드를 다시 보내서 네. 네가 이걸 올려줘야지.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제 보안 에이전트가 EPP나 EDR 같은 에이전트가 네. 실제 깊숙이 여러분들의 PC들을 랩탑을 스캐닝하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권한 없이 점검받기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할 것인가 자동으로 할 것인가? 자동으로 하면 너무 훨씬 좋겠죠. 편하겠죠. 엄청 편하겠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앱들이 지원되는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커서맨. 아. 분명히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제품들 썼을 때 한국에 없는 앱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옥타 베리파이 우리 다 써야 되는 네. 저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네. 하나의 그 옥타 에이전트입니다. 저거는. 그럼 저걸 가지고 생체 인증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옥타를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토앱에 로드맵에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아, 그렇다고 커스텀 추가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저렇게 배시셀을 이용을 해서 네. 그 저희가 패키지 파일을 다운받고 그것들을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시니스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간지라는 거를 연결이 이제 되면은 간지 입장에서 애플 기기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 라는 것들을 일단 자동으로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도 제공한다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플러스 커스텀 스크립트는 뭐냐면 네. 내가 이걸 하고 여기에 있는 파일은 항상 우리 회사가 무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네. 불필요한 파일들은 지금 삭제를 할 거야 하는 것들도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매니지드 OS 같은 경우는 네. 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새로 갑자기 패치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몬테레이가 나오거나 혹은 뭐 벤츄라가 네. 나오거나 네. 새 버전이 나왔는데 네. 또 모험심 강하신 분들은 아. 바로 그날 올립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항상? 네. 항상 뭔가 잘 돌아가던 것들이 안 돌아가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 다시 원복할 수 없나요? 라고 IT팀에 또 연락하고 그러면 일단 노트북 가져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네. 또 이제 작업이 복잡해지고 짜증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제품이 나온 지 예를 들어 한 달, 30일의 텀을 주고 네. 30일 이후부터 업그레이드를 종용하거나 강제 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 혹은 우리 보안 솔루션들 에이전트들을 봤을 때 네.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클리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프로파일 내리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네네.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오토 앱스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네. 보면 와, 되게 많네요. 네, 이건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쓰실 때 좀 많이 쓸 것 같은 것만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저희가 많이 쓰는 거. 네. 크롬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저거 없으면 뭐. 네. 인터넷은 이상하게 맥북도 사파리 안 쓰시고 크롬을 쓰시더라고요. 크롬 써야죠. 크롬 네. 써야죠. 그래서 크롬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맞습니다. 또 크롬에 있는 기업 설정들도 한꺼번에 맞아요. 들어와야 맞아요. 되고 네. 네. 익스텐션들도 붙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애플은 당연히 경쟁사인 크롬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이제 디폴트로 들어와야 되고 네. 뭐 줌도 많이 쓰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 VS 코드, 네. 슬랙, 노션은 다 쓰시는 네.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전부 네. 다 그룹에 맞춰서 네.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을 강제로 다 깔아주는 건 아니고
요 중에서 또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있겠죠? 이거는 뒷부분을 아직 보시지도 못했는데 네.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그냥 왠지 저렇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깔리면은 그렇죠. 나는 필요 없는 거 되게 많을 것 네,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정책에 따라서 개발자는 개발자의 앱이 깔릴 거고 네. C레벨은 C레벨의 앱이 깔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셀프 서비스 포탈에서 스스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예를 들어 개발자면 저 오토 앱스 중에서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깔리고 네. 그 외의 것들은 일단 안 깔리고 네. 근데 보니까 나는 디자이너 툴, 뭐 피그마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네? 그럼 그때 가서 피그마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야,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야. 더 복잡하게도 할 수 있지만 네. 심플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피그마라는 앱을 우리는 그냥 회사 내에서 전체로 후용할 거야 라고 하면 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이센스까지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합니다. 몇 개의 라이센스가 남았는지 네네, 여분의 네. 라이센스가 남았는지 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진짜. 네. 그리고 이거를 리퀘스트하는 거는 옥타의 이제 OIG라는 모듈을 통해서 내가 이 앱을 쓰고 싶어라는 걸 옥타의 플랫폼 안에서 신청하고 승인받고 네. 리뷰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옥타랑 연동이 돼서 그 계정을 또 보호할 네. 수 있을 거니까요. 사실 간지랑 옥타는 한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토앱 리퀘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좀 카카오를 이제 회사 그 내부에 있는 툴로 쓰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네. 야, 우리 카카오도 좀 쓰고 싶어. 네, 그러면 네. 여기다가 이제 계속 남겨주면 네. 간지에서 프라이어티를 정해서 그 다음 앱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계속 네.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네. 또 아까 얘기했던 커스텀 앱에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네, 네. 배포할 네.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옥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네. 어떤 애들이 지원이 가능하냐? 네. 원로그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D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모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웹로그인 방식이 있고 밑에 네. 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하나는 맥로그인 방식이 있어요.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맥로그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맥로그인을 쓰고 있어요. 맥로그인을 쓰는 이유는 오프라인일 때는 우리 맥에 있는 키체인에 있는 패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계정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걔는 누구랑 연동이 되냐면 옥타랑 연동이 돼 있어서 동기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키체인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로컬 머신에 로그인할 때 옥타의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하면 네. 그냥 끝이고 네네네. 오프라인일 때도 문제가 없어요. 네. 자, 웹로그인은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 인터넷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MFA까지는 추가로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터넷이 되는 상황에서만 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환경에 맞춰서 네. 이제 우리는 보안을 더 중시해야 되겠다. 뭐 폐쇄망 같은 그런. 네. 인터넷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폐쇄망이 있다면 프록시망을 통해서 네네.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MFA를 최초에 올 때도 무조건 태우겠다. 구글 오덴티케이터나 네, 옥타 네. 베리파이를 네. 처음부터 쓰고 싶다. 우리는 믿지 않아 전혀. 무조건. 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네. 웹로그인을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편리하게 오프라인에서도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네, 네. 맥 로그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뭐 3,000대, 뭐 2,000대 이 많은 양의 웹 디바이스들을 하나의 룰을 만들고 몇 가지 룰을 만들어 놓고 네.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설정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유저 그룹도 있고요. 잡 타이틀도 있고요. 그 어트리뷰션을 우리가 네. 구별할 수 있는 거를 네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저희가 좀 많이 쓰는 거긴 해요. 네. 자, 개발자 중에서도 이제 윈도우즈 머신을 엄청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윈도우즈를 쓰시는데 개발자 그룹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또 막 하나씩 전부 다 이 분기를 태우려면 복잡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오화 조건, 엔드 조건을 걸어서 칩셋이 자동으로 이야. 인텔 칩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 네. 윈도우즈 머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맥북 M2랑 중에서. M2랑 네. 인텔 CPU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에셋 태그를 많이 쓰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지사 혹은 샌프란시스코 지사마다 조금 다른 세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야. 또 프론트엔드, 비즈니스, 디벨로퍼, 뭐 시큐리티 이런 태그들을 달게 되면 네. 물론 밑에 있는 유저 그룹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태그 기반으로도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이것들을 섞어서 쓸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유저 디파트먼트에 있는 거는 네. 보통 AD나 LDAP이나 옥타 같은 데 보면 디렉토리 서비스에 네. 어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한 30개 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얼마든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게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 디파트먼트, 세일즈 디파트먼트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머신이 그 타겟 유저가 가져야 되는 보안 설정과 네. 보안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실제 쓰고 있는 프로덕티비티 애플리케이션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야, 저도 MDM을 몇 개 써보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생소하지는 않는데 네. 제가 경험한 MDM들은 대부분 저 디파트먼트랑 그룹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맥북이 아마 요즘에는 저 애플 실리콘이 되게 많이 늘어났겠지만 기존의 뭐 호환성 때문에라도 인텔 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근데 그것들도 구분할 수 있고 지금 저 지역에 따라서도 뭔가 세분화된 그런 설정을 저 태그라는 걸 통해서 또 더 네,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굉장히 편리하게 네.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책 기반으로 자동화돼서 관리된다는. 와. 한번 제대로 룰만 설정을 해놓으면 네. 6줄만 만들어 놓으면 네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온보딩이 될 수 네, 있게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유저 그룹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거는 또 어디랑 연동이 되냐면요. 이렇게 음. 옥타의 그룹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룹을 네. 이제 간지에서는 네.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 이미 우리는 간지 쓰기 전에 네. 옥타로 뭔가 그런 조직 관리를 하고 있었네. 간지를 썼네. 그러면은 간지에서 그 옥타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영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어. 자,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아마 작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건데요. 네. 스킴, SCIM이라는 게요. 네. System for Cross Domain Identity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네.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그 셰크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물론 네. 한 뭐 며칠 전에 이제 넣겠지만 네. 그룹에 만약에 디벨로퍼라는 그룹에 저를 어트리뷰션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어트리뷰션 오면 인사 시스템에 있는 어트리뷰션을 옥타가 읽어와서 이 친구를 저를 네. 케니를 어디다 넣냐면 디벨로퍼 그룹에 자동으로 넣어줘요. 그럼 디벨로퍼 그룹에 자동으로 넣게 되면 네.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앱들을 네, 또 네. 제가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거기에 보안 설정들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야. 그래서 스킴이란 개념은 네. 이제 저희가 자동화하고 뭐 스타트업 그리고 또 그 적은 인력으로 무엇인가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네. 그런 회사에서는 꼭 써야겠네.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써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네. 옥타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냐? 네. 지금 이제 외계에 있는 유저한테 네. 옥타가 갖고 있는 사실 하나하나 보안 설정을 CIS로 CIS라는 그 CC 취약점 설정처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옥타가 설정하고 있는 보안 설정을 그대로 다 상속해요. 아. 예를 들면 네. 패스워드 자릿수, 네. 그리고 뭐 패스워드 길이, 네. 복잡도, 네. 그리고 세션 타임아웃, 음. 그다음에 어댑티브 MFA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에서 접속할 수 있는지 제2 맥북이 네네네. 제가 만약에 중국에 가면 접속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풀어주지 않으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부산에서 로그인을 지금 했는데 10초 후에 서울에서 로그인을 해요. 그럼 그건 차단해야지. 스포머니까요? 아니죠. 네. 네. 무조건 차단해야죠, 그런 거. 예. 그런 어떤 약간 지능화된 그 MFA를 네. 제공해 줍니다. 아. 결국은 뭐냐면 너 좀 이상한데? 네. 그러면 너 인증수단 하나 더 추가할게 내가 자동으로. 네. 그래서 구글 OTP도 한 번 더 해줘 하고 네, 갑자기 네. 뜨고 네네. 그것도 모자라서 너는 생체 인증도 해야 될 것 같아. 음. 생체 인증도 해야지 네, 너는 네. 들어올 수가 있어. 이런 네.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디바이스 트러스트는 지금 옥타 베리파이 플러스 MDM의 인증서 갖고 하는 거예요. 간지 인증서를 가지고 하는데 네. 간지가 인증서를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너무 편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 레디우스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음. 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
회사에서 지급한 혹은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로그인이 안 됩니다. 그러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PC방이나 네. 친구 집에 가서 원격으로 못 들어오네. 못 들어옵니다. 아, 물론 이제 들어오면 생산성은 더 높아지겠지만 네. 그거를 만약에 그게 유출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그렇죠. 되고 네. 실상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다 없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유롭게 써야지. 네. 나 패스워드도 안 걸게. 네. 집에 문을 그냥 없애겠다는 얘기죠. 네, 네, 네.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좋겠지만 네. 이건 이제 바라는 바가 아닐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뭐 워크플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타의 자동화 모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인터랙티브하게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거를 구글 메일로 보내고 슬랙으로 던지고 이거를 뭐 우리 커리파이에 보안 정책으로 걸어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마치 간지와 옥타와 뭐 커리파이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채팅창에 이 정도면 옥타가 인수하고 싶을 것 같다고. 네. 진짜 정말 밀접하게 잘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진짜 로그인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조금 흐릿하게 지금 보이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노트북 뚜껑을 열면 이렇게 정보보호 실천 수칙 10개명 같은 것들이 뜨고 우리 체크해서 지켜야 되는 보안 수칙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타의 계정 정보를 넣게 돼 있는데 네. 아마 IT 매니지먼트를 하시거나 뭐 시큐리티 엔지니어 분께서 이런 것들 관리하실 때 제일 버든이 되고 좀 짜증나는 일은 뭐냐면 패스워드를 자꾸 잃어버리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네. 이거를. 기억을 해도 네. 3개월마다 바꾸래잖아요. 네. 그걸 또 맨날 바꾸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것도 못 하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뒤에 1, 2, 3, 4 막 이렇게 했거든요. 큰일 나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보면 네. 이제 작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에 제가 썼었던 것들이랑 좀 다르게 이거는 패스워드 리셋 링크를 이렇게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 리셋을 옥타의 패스워드 리셋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로컬 머신의 첫 로그인 화면에다가 붙여놓으면 저희 보안팀이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팀 호출 안 해도 되네요. 안 하고 싶죠? 네. 뭐 주말에도 일 네. 열심히 하시는 스타트업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뭐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재밌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입구를 열 때 이게 이제 시작이 안 돼 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리셋을 해드려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임시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네. 드리고 들어오면 변경하는 그런 그렇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정말 어떤 크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면서 아, 근데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되면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도 미안해하고. 아, 맞아요. 네. 요청하는 사람도 되게 굉장히 미안해요. 미안하죠. 별거 아닌데 좀 네. 중요하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네.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이제 팩토리부터 모든 것들이 설정돼서 오는 신규 머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지금 간지라는 솔루션이나 혹은 다른 MDM을 쓰고 계셨다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뚜껑 열었을 때 시작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미 벌써 우리가 쓰고 있는 네, 네,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로컬 머신에 그 옥타랑 연동해서 쓰는 기능을 패스포트라고 하는데 이 패스포트를 기존에 쓰고 있던 거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3번 정도의 창을 클릭을 하면 네. 게임이 끝나는데요. 그러면 로컬 계정이랑 옥타의 계정이랑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작업을 시니스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아예 처음부터 온보딩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임직원분들의 자료도 자연스럽게 네. 요 칸지 MDM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고요. 네. 이제 뭐 저희도 다른 걸 쓰다가 이제 이걸 쓰게 됐으니까 네. 그때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네. 것들은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1달러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제로 터치 앤 제로 인터랙션 위드 IT 팀. 야, 그럼 이거 사장님 입장에서 너네 뭐 하냐 소리가 나오지도 하는 일이 뭐냐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본연의 업무에 우리 본질적인 업무에 네, 집중하자. 그렇죠. 네. 패스워드 바꿔주는 거는 알바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이 지금 그거 그렇죠. 한다고 네. 다들 그럴 수 없죠. 억대 연봉 받으시잖아요. 네. 네. 아, 갑자기 슬퍼집니다. 자, 네. 해서 관리자는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OS도 관리할 수 있고 네. IDP도 이렇게 다 연동이 다 되고 커서 앱 아까 이제 여기는 그 오토 앱은 쓰지도 않았지만 네. 커서 커서 앱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가 바로 이제 오늘의 한 일부를 마치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세션을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제가 쭉 가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부터는 알고 싶어 하시는 이제 지금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건 돼, 이런 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응당 MDM이라면 이런 거 돼야 되지. 라는 그런 아니면 질문들. 어떻게? 그래서 네. 요거 좀 쭉쭉쭉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맥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OS랑 iOS 네. 이제 그 아이폰에 관련돼서는 100% 동일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CIS를 맞춘다거나 아까 CC 취약점 네, 점검을 네, 네. 다 제거하고 보안 설정이 된다거나 네.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내린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셀프 서비스 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앱 뭐 아이폰이 됐건 아이패드가 됐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것도 뭐냐면 아이패드를 쓰고 이거 있는데 뭐야? 우리 프로파일이 막 내려와요. 네. 근데 지금 내가 PT를 하고 있어. 네.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아, 혹시나. 네, 그럴 때는 그냥 잠시 거부를 누를 수 있어요. 아, 강제로 무조건 밀어버리는 게 아니군요. 네. 아. 그거는 관리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튕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돼. 그렇죠. 그거는 뭐 보안상 어쩔 수 없을 것 충분히 같아요. 노티했어요. 뭐 네, 이게 네, 네. 이제 세 번째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쪽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지금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한 15개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리스트릭션이라고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그냥 뭐 하나 리스트릭션 된다 이게 아니고 왼쪽 보시면 네. 데이터 세그리게이션이라고 네. 돼 있고 네. 아이클라우드부터 해서 쭉 탭들이 네. 있죠. 네. 저게 하나하나 리스트릭션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이에요. 다 지금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세부 기능들이잖아요. 좀 보시니까 익숙하시죠, 네. 전부 다. 네. 이게 다 어디 있는 거냐면 프리퍼런스. 그 우리 설정 환경 메뉴에서 설정. 네네네. 환경 설정 메뉴에 있는 것들을 전부 네.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거 하나하나마다 저렇게 네, 세부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티피케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한 우측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제가 PKCS 예. 12라고 되어 있는 포맷의 인증서를 네. 별도로 빼놨어요. 네. 왜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원을 안 하면 이슈가 되고 있는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인증서들인데 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여러 그 MDM을 조금 검토를 하고 써봤을 때 네. 이제 다양한 인증서가 제공이 안 돼서 결국은 모디피케이션을 한다거나 네. 별도의 방법을 이용해서 전사에 배포를 하는 이제 애독 형태로 배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앱을 앱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앱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쭉 다 모아놨는데요. 네. 세션 타임아웃부터 시작해서 패스워드 자릿수, 패스코드 자릿수, 뭐 이건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번 했을 때 이게 잠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다음 페이지 하나 제가 일부 더 만들어놨는데요. 매니지드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아이폰이나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 잘 안 해주긴 해요. 네. 그거를. 그거 그냥 갖고 와서 회사 설정 이렇게 네, 하죠. 이제 회사에서 지급해줬을 때는 엄청나게 또 보안을 강요하겠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또 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니까 네. 불편해서. 네,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를 마치 키오스크처럼 쓰고 싶다. 예를 들어 KT 대리점이에요. 네. KT 대리점인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종이 안 내밀고 맞아요. 다 태블릿 같은 걸로 다 태블릿 하잖아요. 같은 걸로 하고 이제 애플펜으로 사인하고 끝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걔는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복사하기, 붙여넣기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렇죠. 파일을 열어볼 수도 없고. 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은행 같은 데에서도 많이 쓰이겠네요. 네, 그러면. 가능한 스토리고요. 네. 그래서 뭐 키오스크처럼 쓰시는 곳들도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에서 요즘은 그런 걸로 맞아요. 태블릿에서도 주문도 하고. 근데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그걸로 인터넷도 하고 뭐도 하고 네, 하시는데 그런 게 안 맞습니다. 되게끔 설정이 다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CIS 얘기를 하는데 네. 요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CIS는 이제 Center for Internet Security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CC 취약점들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 우리 우분투를 써요. 그럼 우분투에서 지켜야 되는 컴피그들, 보안 컴피그들. 네. 윈도우즈 우리가 뭐 2016을 써요. 그럼 거기에 지켜야 되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중간에 넣어놨는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 평가 방법. 네. 요 내용은 많이들 다들 거의 막 성경처럼 취약점 점검을 이걸로 하고 스크립트도 만들고 컨설팅도 받고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는 iOS는 없어요. 아, 그냥 윈도우즈 기반. 네, 맥도 없습니다. 네. 고려를 아예 안 하셨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게 너무 방대해서 그게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같이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런 관련된 일도 저도 같이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고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하나의 버전이 마이너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도 또 변경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쿠버네티스나 네. 도커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CC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했어요. 네. 다만 여기가 사실은 진짜 100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CIS 하면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CCE 취약점을 모아놓은 모음집이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벤더와 커뮤니티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지키고 있어야지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되게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고 또 돈도 많고 네. 또 인력도 많고 리소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레벨 1, 2로 나누거든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한 거.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네. 레벨 2는 니네 좀 잘해볼래?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하나는 end user owned devices. 그러니까 이건 bring your own 네, device. 네, 네. 딱 그거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걸 보시면 이제 institutionally owned devices. 이건 회사에서 제공한 거예요. 예. 느낌 딱 오시죠? 네. 어떻게 다를 건지. 네. 정책이 훨씬 더 빡빡하겠죠, 밑에 게. 맞습니다. 그거에서도 이제 레벨 1과 2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레벨 1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뭔가 쓸 수 있을 정도. 니네 충분히 쓸 수 있어. 이거는 네, 네. 불편한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 거야. 그거고 레벨 2는 뭐냐면 보면 불편할 수 있어. 네.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를 감수해야 돼. 해야 된다. 보안에 더 어쩔 수 없이. 집중하는 거야. 네, 네, 이거는.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당연히 권장하는 거는 레벨 1도 안 되는데 2로 가면 네, 모두가 아우성을 치고 그렇죠. 뭐 퇴사한다 그럴 수 네, 있겠죠. 불편해서 그래서 못 쓰겠다 그럴 네. 텐데 원부터 뭐 이게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뭐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야 네. 우리 핸드폰 지급하고 레벨 2로 가자 네. 이러면, 아유, 그러면 뭐 불만 엄청 나겠죠. 그럼 저도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았냐? 네.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야.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네. 1, 2 다. 해서 여러분들의 CIS 레벨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야. 이게 변경되면 변경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와. 이거를 매번 스크립트를 돌리고 뭐 할 네. 필요가 사실은 네. 없는 거죠. 아니 그거는. 보안 담당자는 그냥 본인이 이거를 원래 처음부터 알아서 설정도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이 CIS 벤치마크에서 제공하는 것들만 일단은 준수를 해도 웬만한 보안 수준을 네. 맞출 수 있는 건데 그게 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저쪽에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네.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사실 이게 아예 안 되는 제품들이 좀 있고요. 아, 이 기능이요? 네, 아.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
되는 제품 중에는 너무나 뭐 이 애플이 투자해서 만든 젠프라는 제품은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그게 애플이 투자. 네네네네. 아, 그랬구나. 젠프가 사실상 현재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네, 네, 아주 소피스케이트한 그런 설정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쓰기가 어려워요. 아, 네. 이거는 쓰는 사람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뭐, 되고 네,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젠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때까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좋았지만 음.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좋아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러닝 커브가 굉장히 낮고 아, 바로 쓸 수 있고 네, 네, 네. 디플로이먼트에 그리고 메인터넌스 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아까 보셨던 말씀드렸던 이제 셀프 서비스 앱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뭐냐면 우리가 쓰는 앱들을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냥 앱스토어 들어가서 내가 쓰고 싶은 네. 거 다운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뜨고 요것만 뜬다는. 요거 뜨는 거죠. 네. 요거 뜨고 네. 보시면 마그넷이라는 이제 이게 한 몇천 원 되는 앱인데 네.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이번에 제 라이센스까지 올리긴 했는데 보면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네. 오, 아, 라이센스 꽉 찼네요. 예, 아, 하나 6분의 남았네. 5 하나 네, 남았는데 그거 네. 제가 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간지와 앱스토어 연동을 해가지고 라이센스까지 라이센스가 있는 것들은 그리고 또 라이센스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유상 툴이 아니잖아요. 아, 무료 툴. 네, 크롬도 마찬가지고. 네. 하지만 우리가 그 리미테이션을 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 지금 100개라고 보고 돌릴게. 그러면 네. 70개까지만 일단 배포를 하고 나머지 네. 배포 못하게.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라이센스랑 연결하게 되면 네. 지금 마그넷 보는 것처럼 의미 있게끔 보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앱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앱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붙지도 못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취약점이 있어서 네. 패치를 해야 되는데 패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로데이 같은 경우에. 음. 근데 제로데이인데 너무너무 뭐 리모트 익스플로이시 되는 원격 공격이 되는 게 있으면 그때는 이제 위험 평가를 해야겠죠. 네. 이거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잠깐 중지할 것인가 이 네. 앱을 이제 그런 판단들을 이제 누군가는 혹은 시레벨이 네. 혹은 CISO가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앱을 아예 못 쓰게 한다던가 앱이 설치가 안 돼가 된다던가 네. 그리고 또 지금처럼 OS 업데이트를 막 또 함부로 못하게 네. 하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MDM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로 좀 컴팩트하게 저희가 경험상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써보니까 좀 좋더라라는 네.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챕터부터는 또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저희가 덤으로 드릴 것들. 아, 추가적으로.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부록? 네.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네. 자, 취약점 점검이 됩니다. CV 취약점 점검 이제 이건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얘가 조금 뜬금없긴 한데 이제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제에서는 지금 Vulnerability Management 취약점 점검 솔루션과 네. 그러니까 EPP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EDR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MDM에서요? 네. 어. 제공하고 있고 네. 지금 쓰시고 싶으시면 무료로 현재는 쓰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바로 그 출시된 네. 제품의 이런 EDR 기능이나 EPP 기능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아마 이제 이 내용을 그 간지에서 듣고 있으면 물론 한국말이니까 잘 모를 테니까 제가 말을 하면요. 네. 이제 시작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음. 뭔가 더 덤으로 준다. 지금 네. 그런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네. 보안 솔루션이 제공하는 그런 수준을 네. 기대는 아직은 좀 하지 않아도 네. 하면 조금 위험까지는 아니고 네. 네, 그냥 뭐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아직 뭐 예를 들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이긴다. 네네, 그런 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갈 길이 멀다. 어렵다. 네. 하지만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액티베이션 해서 쓰고 있는데 어,
예, 하나에서 같이 보니까 좋네. 이거는 네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고 네. 또 다른 제품들은 사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윈도우즈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애플 오로지 제품만 네. 애플에만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또 젠프를 만들던 사람들이 나와서 또 창업을 했더라고요. 아, 그럼 잘 알겠네요. 네, 지금 5기를 가지고 지금 젠프를 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면 네. 이제 리미데이션까지도 오토로 된다는 게 이제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 기존의 그 EPP나 EDR 같은 경우는 리미데이션을 오토로 하기에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잘 네. 되지도 않고 네.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보셨듯이 오토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 오토 업데이트가 너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그리고 오토앱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전혀 없죠. 네. 이거는 전혀 없다고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동으로 계속되고 이것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누가 하냐면 네. 간지에서 계속 하고 본인들이 하고 나서 이거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그 패치를 오토로 올릴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까 정말 위험한데 시중에야지 그 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패치가 없는 상태일 네. 경우에 그건 그때는 막아야죠. 이제 블럭 어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커스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페시픽하게 아까처럼 저희가 코드를 넣어서 아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들 아까가 아니군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별도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커스텀 앱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이미 여러 차례 해보고 있고 굉장히 시미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말씀을 좀 연속해서 드리고 네.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 화면 집중해 네.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저희 그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이제 네. 저의 이제 보안팀인데 네. 눈이 너무 좋아요, 이 친구가. 화면이 그래서- 좀 작군요. 네. 아, 그냥 이제 예. 이런 게 뭔가 자동화 이렇게 돼서 된다라는 거를 아마 체험하실 네. 수 있는 정도. 제가 어제 될 하나 것 만들어 같습니다. 놓았더니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작게 좀 만들어 주셔서 옆에다가 사실 그건 흘러가는 내용 정도 보시고요. 이제 네, 읽었습니다. 네. 네. 시작을 할 건데 네.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지금- 스크립트를 캡처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보면 이건 뭐냐면 마스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네. 우리 제품 중에 지금 넘버스랑 페이지스가 현재 아웃데이트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이 아웃데이트 된 애들 중에 우리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이제 프로파일 형태로 내려가게 되면 넘버스는 지금 업데이트를 했고요. 네. 페이지스는 업데이트를 안 안 했어요, 됐어. 저희가. 네. 그럼 보면 밑에 숫자가 좀 다를 거예요. 저도 눈이 좀 안 보여서 보면 페이지스는 그대로 12.0으로 이제 패치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넘버스는 12.2.1로 네. 되어 있습니다. 키노트도 12.2.1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즉 이런 형태로 리메디에이션, 취약점 제거를 오토메이션 할 수 있다. 야. 이거 장점. 네. 요거는 뭐 100% 장점. 다른 네. 제품에 비해서. 네. 제가 이걸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알럿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알럿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슬랙에 알럿을 이런 형태들로 이제 왕벌이 여왕벌이 날라오고요. 네. 그리고 또 왼쪽은 그 간지에 있는 로고 폼이에요. 보시면 이제 위 두 개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네. 하나는 사실 우리 공용 노트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디스크 볼륨 하나가 계속 인크립션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한테 알럿을 주는 거고요. 또 밑에는 사실 보니까 저죠. 네. 펜이 그러네요. 단순 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저희는 사실 그 뭔가 에러가 아이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네. 아이클라우드의 계정을 개인 계정을 쓰지 않고 기업 계정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요거 기업 계정이 있어? 라는 사람들 지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업체들이 아이클라우드의 개인 계정을 다 막아버리고 아이클라우드를 못 쓰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이사님께서는 상상이 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 아이클라우드를 쓰는 게 어쨌든 자료 공유 목적이 되게 맞습니다. 큰 거잖아요. 네. 근데 그쪽으로 뭔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막아놓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정 자체가 개인 계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것과 아, 그렇지. 굉장히 여러 네. 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kenny-checker.io라는 기업 계정으로 이제 네. 구글과 다음에 아이클라우드와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이러한 형태로 다 쓸 수가 있게 되고 회사에서 인증하고 트러스트된 곳 안에서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네. 이제 아이클라우드 같은 그
그 생산성 공유 툴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재밌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계정으로 변경을 안 하고 계속 개인 계정을 쓰고 있어서 알럿이 뜨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에러가 떠 있는 거는 나갈 때 엑시트 1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코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코드 잘 지켜주시면 네. 저런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벌너러블리티 좀 얘기했지만 EDR은 이런 걸 제공해요. 네, 맞습니다. ED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파일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 형태로 봐요. 하나는 이제 패턴 형태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네. 있는지 보는 프리 익스큐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익스큐션은 비헤이버 기준으로 네, 이게 네. 어떤 악성 행위들을 하는지를 탐지하고 네. 이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샌드박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데 이제 오늘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브록 같은 기능이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심지어 지금 EDR은 쓸 수는 있지만 뭐 돈을 받고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제가 완성도가 아까 올라가면 크로즈드 베타라고 우리 대표님이 좀 아. 알려주시긴 했는데 네. 그게 맞을 거예요. 크로즈드 베타 버전이어서 네. 아마 간지를 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청을 해서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존에 그 EDR이 제공하고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커버를 하는데 그냥 하나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다른 그러니까요. EDR 제품들은 네, 맞아요. 윈도우가 네, 대부분 다 윈도우. 네. 이 사람들은 크레이지 투 간지, 크레이지 투 애플이다. 이 네. 사람들은 네. 그냥 그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애플 디바이스에 대한 EDR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점차 수요가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 좀 말씀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네. 너무 멋있게도 API를 다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것들을 전부 다 뭐 원하시는 API 형태로 찌르고 받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 네. 이제 오토메이션 할 때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장의 슬라이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야. 자, 자극적이죠. 평가가 젬프. 와, 평가가 진짜 좋네요. 클라우드 저 잡으러 올지도 몰라요. 이거는. 네. 근데 제가 출처를 안 밝혔네요. 출처가 V2였나요? G2요? G2. 리뷰. 다행이네요. 네, 네네. 다행입니다. 씨. 그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네. G2에 이제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지금 압도적으로 젬프를 쓰시는 고객이 많아요. 보면 네, 네. 그래서 평가가 거의 1000개 정도 돼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모수는 간지가 작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것만 갖고만 팩트 갖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야. 사용성 측면에서 지금 네. 젠프보다 훨씬 좋아요, 점수가. 진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도 한 2,000개 고객사들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사용성, 그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포트 쪽은 네. 정말 좋더라. 어. 제가 느낀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사실 이 중에서 만약에 제일 기능이 화려하고 모든 게 다 되는 제품을 고르라 그러면 젠프? 당연히 전 젠프 고를 거예요. 젠프가 짱이에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워크스페이스 1이라든지 워크스페이스 1 같은 경우는 장점이 또 있어요. 윈도우즈랑 맥이 둘 다 됩니다. 아. 네. 고생 많이 했죠 저희가. 근데 어쨌든 네. VM웨어 기반이니까. 고생 많이 했고 네. 가장 큰 단점은 아까 했었던 그 CIS를 하나씩 제공하지 않고 하나의 통 패턴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다 뜯어주는 작업을 매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감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써보고 얘기한 거예요. 네. 점프 클라우드는 아직 기능이 아직 부족해요. 점프 클라우드는 옥타랑 MDM을 합쳐놓은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하나를 쓰고 싶다라고 네. 하면 점프 클라우드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특히나 레디우스 서버 쪽은 아예 바로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레디우스 서버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점프 클라우드를 네. 쓰시면 좋아요. 네. 5유저까지는 무료입니다. 테스트 네.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인튠. 네, MS 인튠. 예, 인튠은 MEM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네. 얘는 어떻게 쓰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윈도우즈의 빅10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MDM을 그냥 인튠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 프리미엄 제품을 샀을 때 오피스 365, 네네네. 5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샀을 때 인튠이 공짜로 들어있어요. 아, 나는 돈도 아끼고 그럼 이걸로 뭐 좀 그냥- 삽질을 해보겠다 네. 하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네. 심지어 걔는 뭐까지 되냐면 맥도 돼요. 그래요? 오. 아, 근데 아마 여기 맥 기능이 간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많이 싶은데. 떨어지고요. 네. 일단 사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이슈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지금 제가 5분 정도 오버를 했는데 그래도 한 1, 2분 정도 랩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의 이제 체커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했을 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할 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옥타랑 그다음에 팔로알토 등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IDP 쪽이랑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VPN과 제로 트러스트 DL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가 있었었어요. 네. 이사님이랑 네네, 같이 작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리즈물로 지금 저희가 그 간지 그리고 저희도 지금 윈도우즈는 인튠을 쓰고 있어요. 인튠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나눠서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튠을 저희가 맥을 쓰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매년 이 모든 제품들을 리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간지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내년에는 간지가 아니고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네. 네, 그래서 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정말 써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 저거 뭐 물건 팔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뭐 한번 그렇게 컨셉을 한번 잡아보고 네. 계속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세션에서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션의 발표 내용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아유, 뭐 간지 안 나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원래 10분 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5분만 쉬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 쉬시면서 돌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ISO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돌발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채팅창에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퀴즈를 맞춰주시면서 잠깐 쉬고 저희는 세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세션은 앞에서 쭉 발표를 해주셨던 CISO님과 체커의 대표님이신 황인서 대표님을 모시고 좀 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두 분의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커는 지금 간지 MDM을 쓰고 있습니다. 간지 입장에서는 고객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 사례를 소개한 그런 세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마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MDM 솔루션 정말 많이 검토를 하셨고 그 중에 간지를 딱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진짜 한 몇 가지만 딱 꼽아주신다면 이것 때문에 간지 선택했다. 그런 이유, 그런 요인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쓰다가 쓰는데 드는 리소스, 네. 복잡도, 네. 스크립트를 하나, 그러니까 자동화, 프리디파인된 자동화가 잘 없다 보니까 네네. 그때마다 우리 엔지니어가 그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 너무 고생했구나. 만들고 관리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이슈였고요. 또 하나는 인증서 관련 오류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랬고 보통 이제 MDM 제품들이 보면 되게 옥타랑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들을 스스로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옥타를 태우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거를. 그 MDM에 이미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랑 연동을 하려면은 네. 뭔가 작업이 반복되는 IDP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불편하겠네요. 굉장히 불편하죠. 네.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어차피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는 보안팀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시큐리티 관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IS가 얼마나 시니스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가 네. 좀 프라이어리티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거를 굉장히 폴리시 자체를 다 뜯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뭐랄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
윈도우즈 95? 네. 너무 심하네. 네. 일단 정리하면은 그런 어쨌든 사용성 측면에서 확실히 다른 것들 대비 매우 편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증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오류도 없고 보안에 있어서는 뭐 아까 CIS 벤치마크 그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매우 장점이 뛰어났기 때문에 간지를 이제 선택하신 건데 근데 오늘 간지에 대한 솔루션 소개를 쭉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잘 쓰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간지가 이렇게 좋아요. 라는 거를 소개를 해주셨단 말이죠. 간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래서 또 뭔가 이 대표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저는 간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간지라는 회사는 있고 아, 고객인데 네. 근데 오늘 이거는 누가 봐도 간지 파트너인데? 라는 인상이란 말이죠. 파트너십을 왜 맺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팔로알토랑 뭐 옥타랑 네, 한 네. 것처럼 네. 이 마지막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저희 이제 그 아키텍처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나 감사를 하는 솔루션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야, 그런 근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고객사를 만나면 네. 고객사는 이제 단순히 DB 접근 제어뿐만 아니고 네. 뭐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VPN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뭐 디바이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이런 고민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원래 그런 걸 하는 회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구축을 이제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갈 때마다 아, 물어보시니까 저희가 계속 알려드려요. 네. 알려드리는데 네. 물건은 딴 데 가서 사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희한테 하시니까 저희가 이럴 거면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제품 딜리버리 하면서 네. 뭔가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네. 간지 같은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우리가 써봤고 네. 잘 알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딜리버리 해주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게 나오면 저희도 바꿀 거고요. 네. 간지 한국말 하시는 분 없을 거니까. 한국에 파트너가 없어서 네. 상관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그러니까 체커가 저희 이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체커에서 딜리버리 하고 계신 쿼리파이를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체커의 쿼리파이가 뭔데라고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금만 이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사의 제품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공급하러 고객에 가면은 고객은 뭐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체코한테 컨설팅 받고서 물건을 딴 데서 산단 말이죠.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까우셔서. 더 웃긴 거는 네. 뭐가 잘 안 되시면 또 전화 우리한테 하세요. 아 진짜요? 와. 야. 이 뭐 그냥 일단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일 그 컨설팅 경험이 많으신 파트너로 봐도 크게 이견은 없지 않을까요? 체커가. 요즘에 조금 그래도 학원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보셨지만 이게 네.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요. 관점들을 다 묶어야 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앱처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또 중요하고 음. 또 빠지는 트렌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네. 부분 분명히 이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이제 저희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 네, 네. 인터널 안에서 네. 이거를 이제 밖으로 전달하는 것들도 요즘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커도 고객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옥타든 팔로알트든 간지든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네. 근데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고객분들 만났을 때 뭔가 접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이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들로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가 그렇게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간지 MDM도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솔루션들 중에서도 체커가 충분히 검증해서 현재 기준에는 애플 기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좋은 MDM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MDM 솔루션을 도입을 검토하시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것 같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채팅창에서 잠깐 봤는데 젠플을 이미 검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이런 MDM 솔루션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우선적으로 이런 거는 꼭 돼야 돼라고 뭔가 좀 우선순위에 올리는 대표적인 기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MDM 하면 이런 건 무조건 돼야 돼라고 요구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노트북 뚜껑을 열었을 때 온보딩. 네, 네. 자연스럽게 오토 온보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네네. 그거가 사실 가장 큰 밸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안 관점에서 네. 보안 구성을 자동으로 계속 내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왜 MDM을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저는 항상 먼저 셋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네. 내가 뒤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설치를 하건 네. 옥타를 설치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네. 다 MDM을 태워서 내리게 되면 제가 굳이 그 어떤 형태로도 우리 엔드유저 고객, 그러니까 저의 고객은 네네네. 우리의 사무실 직원들. 크루들이 네네. 고객을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앱들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형태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도 예전 직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 보면은 뭔가 보안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DLP예요. DLP를 도입을 하면은 그거를 무슨 뭐 공지사항에 이렇게 올려놔요. 여기 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꼭 설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거 설치해서 엄청 불편한 걸 아니까. 저도 그래서 설치 안 했었는데 그러면 일주일 뒤에 전사로 공지가 내려옵니다. 설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점검하고 있으니까 설치하라고. 그 다음에도 설치를 안 하면은 팀별 주간 회의에 그게 안건으로 올라와요. 어느 팀의 설치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MDM이 있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강제로 그냥 내려버리는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게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MDM의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어차피 CIS님 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 써본 거고 저도 사용자로서 처음 써본 거고 네, 이제 도입한다고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이제 비용 컨펌을 제가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솔루션들이 뭐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실 MDM 같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친숙한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내 아. 디바이스를 회사가 관리하나? 감시당하는 느낌이 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커요.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진짜. 네, 물론 업무용 노트북이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게 맞죠. 근데 업무용 노트북인데 업무를 네. 하다 보면 네.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MDM이 나의 뭘까지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사람들이 공포라는 게 무지할수록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 뒤에서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그런 두려움. MDM 만약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네, 첫 번째는 아까도 질문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네, 사람들한테서 이 MDM이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 MDM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음. 그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아 사용자가 먼저. 네, 사용자가 내 노트북이 이 목적 자체가 내 네. 노트북에 안전한 보안 콘피그를 내리고 음. 보안 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해주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필요한 공용 시스템들을 최신 버전으로 잘 유지시켜주고 여러 가지 네. 장점들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거 말고 음. 뭔가 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는지부터 시작해서 막 기본적으로 알아야 얘가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감시당한다고 딱 느낌을 받는 순간 네, MDM을 도입하는 것조차 시도를 못 한다고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MDM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제품을 선정하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MDM을 도입할 만큼 조직이 잘 성숙되어 있나에서부터 아. 출발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아. 두 번째로 비용으로 보면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맨날 회사에 1000명이 있다고 치면 네, 1000명 중에 네. 한 달에 패스워드 리셋 해달라는 사람이 못해도요 네, 한 2, 30명 나올 거예요 네, 최소한. 네. 그럼 IT 담당자는 매일 하루에 한 명씩 그것만 헬프데스크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연봉을 뭐 최소 어쨌든 네, 많이 처음에, 드릴 텐데. 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 MDM이 훨씬 저렴하다. 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단순 업무와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한 명 채용하는 것보다 네. MDM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네. 오히려 몇 배의 이익을 더 거둘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MDM이 딱 깔려 있다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굳이
뭐 줌이든 슬랙이든 이런 제품의 업데이트 신경 쓰지 않아도 네. 내가 항상 최신으로 잘 유지해주고 음. 그다음에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네. 내 컴퓨터의 이슈들을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음. 보안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난 모르지만 뒤에서 알아서 잘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또 보안팀에서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아. 이해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MDM에서 가장 음.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진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시고 우리 체커의 임직원들의 모바일 기기들을 감시하려고 도입한 게 아닌 거잖아요. 감시할 이유가 없죠. 뭐하러 관심?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오해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MDM을 도입하는 이유는 임직원들의 모바일 기기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모바일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사 업무에 맞게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지 감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감시할 기능이 없어요.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네, 아예 감시도 못 한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간지 MDM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고객분들 혹시 많이 만나 보셨나요? 이제 저희가 사실 파트너가 된 게 네, 작년 말이에요. 네. 작년 말이고 네, 간지 쪽이랑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된 거거든요. 네, 저희 고객이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시면서 네. 간지도 좀 사줘. 그 고객이 먼저 간지라는 거를 얘기를 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사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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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지사도 없고 네, 네, 네. 나중에 어쨌든 연동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좀 다 같이 이제 턴키로 좀 진행하면 안 네, 되냐가 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게. 네. 그리고 간지 역시도 굉장히 큰 업체는 아니에요. 이제 그들도 채널 파트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채널 조직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 좀 잘 나가는 스타트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네.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업체는 아니어서 이게 음.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문의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 문의는 있으시고 또 실제 베스트 프랙티스가 또 있어야지만 그들이 그렇죠. 그거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이제 풍부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어떤 경험치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좀 빠른 속도로 온보딩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많은 인터랙티브한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 여쭤봤냐면 아마 이런 MDM 요구 사항이 있는 고객분들 많이 만나보시면 분명히 다 대표적으로 MDM을 도입할 때 겪는 그런 대표적인 어려움들,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MDM을 도입할 때 겪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그것들을 간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해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못하는 거는 네. 일단 윈도우즈가 안 돼요. 네. 그건 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윈도우즈가 안 돼? 네.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그건 되는 뭐 거고요. 죄송합니다. 뭐 인투인 쓰십시오. 네. 네. 그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를 이제 네. 뭐 스케일 퓨전이나 혹은 인튠이나 워크스페이스 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그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좀 이슈가 있고요. 특히 네. 맥 쪽에 있어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또 뭐랑 직결되어 있냐? 비용이랑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중 지출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쓸 수 있는 건가? 혹은 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 리소스 대비 생산성이 기회비용이 더 큰 건가를 그렇죠. 그거가 경영진의 설득이 안 되면 네. 이제 감추는 일밖에 안 되겠죠. 야 이거는 둘 다 되고 네. 또 어쩌다 보면 인투 우리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 프리미엄이라는 네네네 맞아요. 거를 오피스 365를 쓰고 있으면 이미 그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뭐 완벽한 기능은 안 되지만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라는 챌린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그럼 뭐 어쩔 수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경험상 이걸 쓸 때
제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아까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네. 뭐 컴퓨터 하나 바뀔 때마다 네. 그리고 그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것마다 맨날 그거만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얼마큼 들 건지는 진짜 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사실 이거는 써보고 나서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하고 대충 알거든요, 그거를. 네. 근데 우리도 벌써 섭지를 좀 해봤고 네네. 그것 때문에 숱한 밤을 샜고 음. 특히나 저희가 시스코 모라키랑 이제 인증서 연동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와 정말 진짜 그때는 피눈물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결국은 되게 시니스하게 해결이 네. 됐었고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음. 본인이 쓰고 있는 IDP가 어떤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지원하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IDP, 옥타나 네. 원로그인이나 네. 애저AD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MDM에서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연동 기능들이 충분히 다 서로 상호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네. 그거 하고 안 하고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거나 의사결정을 하시게 됐을 때는 네. 추후에 이제 1년 후에 또 다시 한번 아. 또 요거를 좀 먹으면서 네네네. 일단 뭐 1차적으로 애플 기기 위주면은 이제 간지가 고려 대상이 오르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 아쉽지만 다른 좋은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더 좀 가이드라인 더 드리면 만약 내가 지금 100명 언더다. 네. 보안 담당자 한두 명 있다. 네.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되고요. 아. 젠프로 가면 많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500명에서 1000명 이상 정도 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젠프랑 간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성향에 따라서 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저는 그 예전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젠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젠프를 테스트하려면 일단 그 전에 해야 될 게 ABM을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해야 돼요. ABM이 뭔지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 그것만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아. 진짜 무슨 이상한 뭐 번호 무슨 맞아요. 던 무슨 번호도 막 번호를 넣어야 받고 되고. 그 다음에 ABM에 인증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젠프로 갖고 연동을 해야 인증서 올려야 되고. 네. 다 해보셨네요, 선생님. 뭐 그래서 그거 잠깐 제가 그때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세대 이렇게 하는데 야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스코 머라키를 알게 됐는데 시스코 머라키는 그 저 작은 그 저기 기기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기에 네네. AP에 네. 붙이면 그냥 리스트에 뜨더라고요 바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편하다. 역시 그래서 그때 머라키는 꽤 오래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든지 제공하는 기능 좋고 뭐 완성도 좋고 오케이. 사용하기 불편하면은 못 쓰게 돼요, 진짜. 정답입니다. 그 포인트예요, 사실 저는. 네. 지금 그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간지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세다. 네. 엄청 세다. 음. 사실 저희 퀄리파이도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네.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AWS나 뭐 애저나 뭐 GCP나 이런 데서 네. 왜 각광받고 있냐면요. 네. 왜 1등이냐면요. 그 왜 1등인지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네. 진짜입니다. 네. 아, 이건 UX 때문이에요. 아, 사용성. 사실 네. 보안 제품들이 참 불친절하거든요. 네. 보안 제품의 유저들은 시큐리티 엔지니어나 시큐리티 매니저들인데 네. 혹은 뭐 개발자나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도 사람인데 왜 UX를 고려 안 해줘? 우리도 클릭 5번 만에 끝내고 싶은데 왜 30번 하게? 아, 네네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심지어는 이 버전이랑 저 버전을 띄울 때 따로 띄워야 돼. 음. 와 창도 다 안 커져. 네. 이제 그런 보안 제품들이 허다해요. 지금까지도. 아,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음. 뭐 당연히 시니스한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음. 이런 제품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빨리 정확하게 오류 없이 되는 것들을 원한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안 남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회사에 뭐 DB가 5,000개가 있는데 네. A 제품은 5,000개의 에이전트를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퀄리파이는 네. API 연동만 딱 하니까 1분 만에 다 갖고 왔어요. 오. 뭐 차이 많이 나죠. 그런 거. 네. 그리고 갑자기 스케일아웃 된다고 DB가 막 늘어났어요. 네. 그럼 자동으로 우리는 동기화돼서 늘어나는데 별도로 또 설정할 필요 없이. 네. 근데 다른 제품은
그거를 또 하나씩 찾아가지고 매뉴얼로 넣어줘야 돼요. 아, 불편합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네. 줄어들었어요. 그럼 삭제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아, 자동으로 안 되고?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컬파의 고객이기도 했었고 네. 이런 멘탈리티와 필라소피를 되게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개드릴 것들이 복잡하고 막 뭐 되게 좋은데 복잡하고 그러면 저는 안 갖고 나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완성도도 완성도인데 네. 사용성이 좋아야 어쨌든 써보잖아요. 사용성이 안 좋으면은 뭐 써볼 엄두도 안 납니다. 저처럼 젠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처럼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간지 MDM은 사용성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나다. 그 점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2개가 남아서 네.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델이나 HP처럼 이런 윈도우즈 대형 노트북 제조사들이 실제 그 기업에 딜리버리 되기 전에 공장 출하 단계부터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깔고서 납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MDM의 온보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들어봤는데요. 써보지는 못했어요. 아, 네. 맥만 그들이- 쓰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게 네. 온보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때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하던데 무슨 프리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출고 시점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제공해 주면은 그 기업의 담당자는 어쨌든 딱 이렇게 열면은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들 다 이제 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MDM에서 제공하는 온보딩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보딩 간지 MDM의 온보딩은 이게 달라라는 뭐 그런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오토 앱도 말씀을 드렸고. 아, 그거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오토 앱은 패치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인스톨레이션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프리 인스톨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그냥 인스톨레이션 돼서 오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까지밖에 네,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아직. 업데이트나 뭐 이런 네. 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네. 계속 지속 관리가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셀프 서비스 앱이라는 걸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우리 앱 관리를 그들이 만약에 이제 MDM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MDM이 윈도우즈를 제공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MS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긴 했지만 네. 비슷하게 제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이거는 처음에 형상을 제공해 주는 거고 음. 저희는 형상을 제공하고 네.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군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윈도우즈에 어떤 앱을 설치를 한다 인터넷에서 받은 앱을 설치를 한다 네.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우리 애가 검증해 놓은 그런 앱들만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것들도 네. 당연히 가능하고 성숙도가 올라갔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제공하는 그런 온보딩 서비스는 일단 납품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야 돼. 네. 라는 거고 그 기업의 어떤 그 관리 수준에 따라서 그 관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근데 이런 MDM을 쓰면은 그 회사의 어떤 뭐 보안 수준이나 뭐 보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낮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 쭉 들어보니까 MDM은 뭔가 기기 관리의 편의성보다도 보안 관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기기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그 기기들의 보안을 위해서 뭐 EDR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컨텐츠 보안을 위해서 DLP나 DRM을 사용을 합니다. 진짜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들이랑 MDM이랑 연동이 될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맥을 쓰시는 분들 중에 DRM, DLP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간지 MDM이 이런 별도의 DRM이나 DLP를 쓰는 이런 콘텐츠 보안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나요? 네. 컨텐츠 보안 쪽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파일을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네네네. 사실은 MDM 본연의 목적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기 관리 네, 자체니까.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에 네.
이제 옥타와 연동되는 디바이스 관리 쪽에 있는 영역을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EPP나 EDR을 통해서 네. 악성 코드 및 컨텐츠를 관리를 네. 하고 네. 또 이제 팔로알토에 있는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이제 DLP,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VPN 등을 통해서 이게 다 다 묶어줘야지 이게 네. 하나의 제로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네. 다만 순서는 MDM이 먼저 와야 이 뒤에 있는 것들을 1000번 깔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뭐 그 뒷단이 아무리 이렇게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임직원 수가 1000명, 2000명이면 그거 1000번, 2000번 깔아야 되는데 MDM 있으면 앞에서 자동화해서 한 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가 그동안 계속 제일 강조했던 게 옥타와 같은 IDP인데 MDM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네. 여겨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오늘 저 CISO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셨으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고객분들한테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간지를 선택하고 쓰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도 네. 스타트업이지만 네. 아까 시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지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다 갖춰져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간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가 거의 100% 다 맥을 쓰고 있고 저희는 또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휴대폰 비율보다 아이폰이 훨씬 많기도 했고 네. 근데 사실 아직 모바일에다가 MDM까지 도입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기가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시도해 볼 거잖아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보안도 계속 챌린지한 영역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뭔가 VPN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뭐 EDR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랬을 때마다 우리 올해는 EDR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다 지우고 다시 가세요. 그거 진짜 고역입니다. 네, 그게 저희도 이제 거의 뭐 60명이 넘었는데 그 바빠서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그것도 스타트업에서 그런 거를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안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시간 낭비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마도 이거는 간지는 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보시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간지는 네. 우리 회사의 보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 보기인데 가장 적합한 애자일한 소프트웨어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쓰다가 네. 카본 블랙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네. 더 좋아졌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그냥 그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알아서 잘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MDM이 딱 배포하면 끝나는 거죠. 야.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연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나머지 회사에서 지급한 디바이스를 보호하고 네, 네, 잘 네. 일하는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는 네. MDM 같은 걸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런 관점으로 MDM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임직원들은 그냥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백단에서 정말 잘 자동화된 상태로 지원될 수 있는 게 MDM이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CISO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너무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동의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네, 뭐 퀄리파이도 한번 소개를 네. 하고 네. 세계 최고의 제품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진짜인지 한번 다음 방송에서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링크로 이동하셔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150명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도 MDM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애플 기기만 많이 쓰고 있네. 그래서 애플 기기에 최적화된 MDM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다.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아마 CISO님이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딴 분이 가나요? 예, 네네네 저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분들이 가실 거니까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어다이티 웨비나 진행자 장도환입니다. 체커와 함께한 간지 MDM 웨비나 잘 보셨나요? 2023년부터는 제가 진행하는 모든 웨비나의 핵심 내용을 짧게 5분 정도의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웨비나에서 기억하셔야 할 내용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MDM,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첫 번째 이점은 온보딩, 즉 처음 직원에게 기기를 딱 지급을 했을 때
기기에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하고 사용자 계정을 세팅하고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등 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규 입사 후에 노트북을 지급을 받으면 IT팀에서 보내주는 안내사항을 참고해서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계정도 만들고 보안 규정도 익혀야 되고 작업할 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작업이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직원 한 명을 위한 온보딩 작업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몇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의 직원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면 IT팀은 며칠 동안 계속 이 작업만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MDM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노트북을 딱 박스에서 꺼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열고 부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늘 하는 노트북 초기 세팅 과정 있잖아요. 그런 과정만 딱 거치잖아요. 그러면 내 업무를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가 되고 계정 연동도 되고 보안 정책 설정까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온보딩 작업을 해야 할 직원 수, 기기 수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인터넷에만 연결이 돼 있으면 MDM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모두 자동으로 척척 수행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점은 보안 강화인데요. 업무에서 사용하는 기기인 만큼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MDM을 사용하면 기기에 설치된 모든 소프트웨어, 앱, OS에 항상 최신 버전의 보안 패치를 적용해 둘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안 패치를 제때 하지 않아갖고 MDM을 통해서 알아서 직원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보안 패치가 된다는 거고요. 물론 기기를 사용하는 직원이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설치를 몇 번 미룰 수는 있어요.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현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급된 기기가 몇 대고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어느 기기를 사용하는지, 또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앱은 몇 개고 라이센스는 얼마나 할당되어 있는지, 혹시 라이센스가 부족해서 추가 구매를 해야 할 경우 몇 개를 추가하면 되는지 등등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현황을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더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세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션에서 소개된 MDM은 애플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간지 MDM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MDM 솔루션은 젠프, 마이크로소프트 인튠, VM웨어 워크스페이스 원, 점프 클라우드 등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간지 MDM은 설립된 지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스타트업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미 2천억 원 이상 넘는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시장에서 제법 유명한, 인정받고 있는 MDM 기업입니다. 애플 기기 MDM으로 가장 유명한 게 젠프거든요. 이 젠프의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간지 MDM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타 MDM 솔루션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뛰어나기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체커에서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요인은 사용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세션에서 발표자는 체커의 임직원들을 위한 MDM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젠프를 비롯한 정말 다양한 MDM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순수하게 제공하는 기능의 종류 및 완성도만 놓고 보면 젠프가 훨씬 더 낫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젠프가 아니라 간지였습니다. 그 이유로 사용하기 쉽다라는 점을 꼽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표와 같이 간지 MDM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명 MDM 대비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솔루션 리뷰 사이트로 가장 규모가 큰 G2.com에서 받은 평가이니만큼 신뢰도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자 역시 솔루션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고 불편하면 도입하기 싫다, 도입하기 꺼려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솔루션이든 사용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할 테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젠프를 세팅하다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냥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간지 MDM의 뛰어난 UX 기반의 쉬운 사용자 경험은 충분히 경쟁사 대비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요인은 옥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D, 원 로그인 등 유명 IDP, 즉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와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기에 로그인을 할 때, 소프트웨어나 앱에 로그인할 때 사용자 계정의 안전한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IDP 서비스, IAM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서비스가 간지 MDM과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간지를 관리하는 모든 기기들은 IDP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IDP를 관리하던 그 조직의 계정 정보를 간편하게 간지 MDM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연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높은 수준의 보안 정책을 매우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CIS 벤치마크 기억하시나요? CIS는 센터 오브 인터넷 시큐리티의 약자로 사이버 방어를 위한 모범 사례 솔루션을 식별, 개발, 검증, 홍보 및 유지하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수준별 정책들을 간지 MDM과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CIS 벤치마크의 보안 정책들을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서 CIS 벤치마크의 보안 정책이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간지 MDM의 보안 정책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딱히 뭐 기기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CIS 벤치마크 기반의 최신 보안 정책이 항상 간지 MDM으로 관리하는 기기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웨비나의 요약 내용 중 마지막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MDM은 직원들의 기기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MDM이 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현황부터 언제 어디에서나 사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 또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지, 회사에서 내린 보안 패치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는지 등을 알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직원들의 기기 사용 현황을 감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MDM이 없을 경우에 IT 직원들은 임직원들의 온보딩 업무부터 비밀번호 분실했을 때 재설정하는 거,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보안 업데이트 등을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들도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IT팀에 요청하고 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또 로그인 오류가 발생했을 거니까 IT 직원들에게 해결해달라고 티켓을 접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만약에 해킹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MDM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IT 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분들도 각자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DM은 직원을 감시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웨비나의 요약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웨비나 요약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